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하시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구 경북이 다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문 닫은 업소들이 늘어난 데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다시금 긴장태세로 돌아선 대구 경북 코로나19 상황,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재점검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한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25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대구에서는 광화문 집회 관련자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요. 그리고 순천한대 천안병원 의료진의 가족이 밀접 접촉자로 인해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서는 모두 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네. 경북에서는 해외 입국자 중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10대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네. 경북에서 1명이 나왔는데요. 지난 15일 이후 이날까지 대구에서는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9명이 그 수도권 관련 확진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광화문 집회 확진자가 모두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네. 사랑교회 관련도 5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사랑교회 관련 그리고 광화문 집회 그 관련이 모두 28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도 광화문 집회 관련은 23명이나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온 분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대구시는 당초에 21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이분들의 협조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26일까지 연장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경상북도는 25일까지 검사를 모두 받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계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예정돼 있던 가을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죠. 네, 지금 심각합니다. 지난 2월, 3월 대구의 신천지발 그 상황이 워낙 심각할 때 네. 봄 축제들이 전부 다 전면 취소되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4월 중순 시점부터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구로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많이 이제 좀 이 그 진정 상태였기 때문에 가을 축제를 조금씩은 이렇게 다시 개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뭐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뭐 유튜브 생중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8.15 이 상황 시점으로 또 다시 지금 거의 지금 이 취소 또는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핵심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안동시에서는 제1회 소위 말해서 그 자전거 마라톤 같은 안동 호반 그 그란폰도라고 하는 네. 이 행사가 있는데 이 또한 그 10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8월 23일 개최하기로 했으나 10월로 연기를 했는데 이 또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송군의 경우는 10월 23일부터 28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청송 사화 축제. 지역에서는 또 상당히 그 오래된 축제입니다. 이 또한 지금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곧 결론을 내게 될 상황인데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원래 또 이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영천 지역에는 그 우리나라 천문대가 있는 보현산이라고 있습니다. 보현산 그 불빛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별빛 축제인데요. 꽤 유명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네. 오는데 원래 6월달 예정이었던 것을 10월로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또한 10월 그대로 할지 이것 또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개막식과 같은 퍼포먼스라든지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유튜브 생중계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외에 또 이제 안동에 지금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안동 국제탈전 페스티벌, 네. 그리고 문경의 차사발 축제,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뭐 명실상부 대표적인 축제인데 아예 전면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취소했습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작게나마 기여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못한다는 것이 대단히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축제를 기대했던 여러 시민들은 참 우울한 뉴스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확진자가 많다는 것이고 또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또 방역 지침을 어기는 문제들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구시 같은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제가 그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요. 예천군에서 45번 확진자의 경우는 그 여러 번 거짓 진술을 반복을 하는 바람에 방역 당국이 굉장히 혼선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광화문 집회에 자기 차를 가지고 다녀왔다 네. 이렇게 처음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안동에 와서 안동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갔다가 다시 안동에 와서 안동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예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요. 네. 또 나중에는 자기 집에만 계속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 외부 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CCTV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이 45번 확진자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에서는 그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을 하고 또 광화문 집회도 다녀온 그 어린이집 원장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이 또 자기 부인이 운영을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부인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요양원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요양원에 그 입소해 있는 분들이 3명이나 그 감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는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원장을 고발을 했고요. 네. 또 한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 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 목사가 교회 신도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데리고 인솔을 해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와서 또 예배 금지를 했는데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교회는 그 집합 예배를 하지 말라,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보라고 대구시가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23일 두 차례에 대해서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25일 이 목사도 그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좀 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현재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N차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는데 대구는 이보다 더 강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네네, 그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부의 방역 2단계 방역 수칙은 집합 이 모임에 있어서는 실내 50인 이상, 네. 실외의 경우는 100인 이상은 하지 마라라는 권고입니다. 네. 뭐 한다고 하면 또 어쩔 수는 없는데 권고 수준인데 대구시는 아예 전면 금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대구 경북에도 이제 미술관, 뭐 도서관, 박물관 같은 국공립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의 이용 인원의 절반 50% 이하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수칙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아예 이것 또한 금지, 아예 이제 전면 네. 중단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배 그 교회 관련 예배 수치 예배 시설에 대해서도 예배를 함과 동시에 먼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권고인데 대구시에서는 이조차도 그 일정한 계도 기간을 거쳐서 만약 어기면 뭐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대구 교육청의 경우에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강도 높은 특히 이제 어린이들 중심 특히 청소년 중심의 초중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9월 11일까지 초중의 경우에는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 선에서 그만큼 학생 수 등교 학생 수를 더 줄인다는 거죠. 소수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아무래도 신천지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일종의 무슨 좋은 글씨 같은 네. 그런 이제 심리적 그 위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제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여기에 전문가들은 3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3단계 격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모든 그 시민들이 그 시민 10명 이상은 모임 자체를 아예 금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그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되거든요. 또 그 카페라든지 학원도 운영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초등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등교 수업을 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대신에 그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필수 인력 외에는 그 대부분 그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그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권고할 수준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감염학회 등에서는 우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서는 현재 코로나 재확산을 그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성명서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는 3단계로 격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을 두면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3단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일상이 지금 정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경제가 지금 올스톱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지금 3단계에는 곧 격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금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사나 교직원의 감염으로 비상이 걸린 건 무엇보다 학교일 텐데요. 당장 등교 시스템부터 달라지고 있는데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교사 교직원이 이제 확진된 경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 대구 수성구의 학교 또 동구의 학교 이제 광화문 갔다 오는 이제 그 50대 여성으로 인해서 생긴 그 이 자녀죠. 자녀 또 손자까지 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문경에 또 학교도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등교 시스템은 뭐 지금 뭐 급작하게 지금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고3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추세를 좀 보되 매일 등교는 하되 추세는 본다. 그리고 이제 1, 2학년의 경우는 이제 반반 출석하는 걸로 등교하는 걸로 이제 바꾸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대학의 경우에도 좀 심각합니다. 대학은 지난 1학기 완전 수업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대면 수업을 못했잖아요. 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학기 때의 그러한 것을 반추해서 어떻게든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북대의 경우에는 30명 이하는 대면, 70명 이하의 학생 숫자가 좀 많은 강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비대면. 또 뭐 영남대의 경우에는 이 실습과 실험을 해야 되는 교과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 하되 또 그렇지 않은 그 인문사회 교과 강의 중심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서 하는 것. 그리고 계명대의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동일 교과인데도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개설해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교 시스템, 강의 시스템도 지금 변화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우려했던 경제 충격도 걱정입니다. 폐업한 곳이 이미 많은데요.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경기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의 경우 자영업자가 약 27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자영업자 비중이 23.1%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면서 지난 2월 이후에 대구에서는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지난 2월 이후에 약 18,000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한 달에 뭐 많게는 8,000명 정도 줄었기도 하고 적게는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이 풀린 게 지난 5월부터지 않습니까? 지난 5월부터인데 그때도 그 자영업자 수가 감소를 계속했어요. 그만큼 대구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경북은 다행히도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왜 경북은 줄어들지 않았고 대구는 줄었나? 네. 대구는 사실상 소비 도시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도시가 아니라 소비 도시다 보니 이 굉장히 경제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영업자가만 줄었느냐? 자영업자가 주는 만큼 오히려 가족 종사자들은 좀 늘었습니다. 무급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종업원을 내보내고 가족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늘었는데요. 경북 지역도 자영업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그 무급 가족들이 같이 일하는 그 경우는 무려 13만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이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자영업자보다 조금 더 큰 중소기업, 대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웨딩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폐업도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상당히 충격파도 오래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더욱이 지금 추석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추석 대목을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을 앞두고 걱정이 참 많은데 전망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그야말로 걱정 그대로죠. 네. 예, 그야말로 지금 이제 곧 추석이니까 추석 선물 세트부터 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이제 뭐 택배로 발송도 하고 이런 시즌이 곧 시작되잖아요. 뭐 네.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그 택배 자체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뭐 쿠팡발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고 이럴 네. 거니까 온라인 역시도 좀 불안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또 가을로 접어들면서 2차 대유행에 지금 길목에 접어들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추석 전국적 이동 금지라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추석이지만 고향 가지 말고 이동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선물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그 유통 관련되는 업체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모든 이 업종이 전부 다 정말 이 고사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네. 대단히 염려됩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에 이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2차 생계 자금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급 계획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2차 그 생계자금, 즉 대구 희망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7월 30일 기준으로 대구의 그 주민등록이 등록이 돼 있는 모든 그 시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 숫자는 약 24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더라도 이 지급 기한 내에 태어난다면은 같이 지급을 할 수 있고요. 신생아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 빨리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좀 받으시는 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으로서는 다시 한번 시도민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후 방침이라든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두 분 말씀 덧붙여 주시죠. 기 교수께서 먼저. 네네. 저는 그 현재 이런 상황이 좀 염려되는 것이 지난 봄에 대구 신천 재발 상황에서 그 이 대구의 의료진들에 대한 의료 수당을 지급 안 했고 또 이 외부인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늦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2차 대유행이 생기면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 누가 그때 가서 봄처럼 의료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할까? 참 염려스럽고 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관련되시는 분들 정말 예배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제 상식선 성경 교리 어디에도 꼭 모여서 예배를 봐야 된다는 저는 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우리 종교인 여러분들 먼저 앞서서 이웃사랑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구시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을 지금 행정 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대구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도 그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그 커피숍에서 60여 명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한 명도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모두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분들은 다 확진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네. 이번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건강하다고 하니까요. 모든 시민들께서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의 고삐를 조우고 있는 대구 경북 상황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